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과 같은 승부,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해외 기자들은 한국의 16강 진출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한국의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준TV에서 독점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 대표팀 담당 기자의 솔직한 이야기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요. 한준TV는 세계적인 통신사, 영국 통신사 PA에서 활약 중인 폴 기블링 기자가 월드컵의 다양한 경기들을 취재하고 커버하면서 느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이번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던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고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영국 기자가 조금 더 생생하고 또 밀도 있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폴 기블링 기자는 사실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것은 아니고요.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장 현장에 있었어요. 다만 이 두 경기가 워낙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대표팀의 경기들도 꾸준히 취재해왔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 또 한국 대표팀에 대한 솔직한 평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현장에서 한국의 승리로 탈락하게 된 우루과이의 침통했던 상황과 분위기 어땠는지 폴 기블링 기자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news of the Korean goal came through. There was a ripple, a tsunami almost of reaction from the crowds and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하의 지하철역 앞에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지금 마카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는데요.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였어요. 만원 관중이었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가나 팬도 많았고 우루과이 팬도 많았죠. 루이스 수아레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죠. 그리고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섰을 때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하프타임에 한국과 포르투갈이 1대1이었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우루과이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이 승리했어요. 한국이 골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루과이 팬들은 총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쓰나미가 관중석에 덮친 것 같았죠. 여러분도 수아레스의 표정을 보셨을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갑자기 우루과이 감독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전까지 유지하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었어요. 월드컵이 우루과이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순간이었죠. 탈락은 우루과이 대표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후반전에 세 번째 골을 넣어야 했죠. 우루과이는 그러는 대신 기다리면서 경기했어요. 나중에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관중들이 총에 맞은 것 같았다. 관중석에 쓰나미가 덮쳤다. 정말 멋진 시적인 표현을 해준 폴 기블린 기자였는데요. 그렇다면 TV로 동시간대 지켜봤던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어땠는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폴 기블린 기자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크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 막판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 또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다렸습니다. 기자석에 있는 TV로 다들 한국의 경기를 봤는데요. 한국의 경기가 먼저 끝났죠. 한국의 경기도 보면서 취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든 생각은 한국 대표팀의 인내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견디고 인내했고 패닉에 빠지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을 시도했죠. 우리는 가나전을 통해 한국이 공격을 아주 잘한다는 걸 봤어요. 측면을 잘 활용했고 공간을 만들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공을 훌륭하게 연결하기도 했죠. 손흥민은 대회 초반 경기에 뛸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았는데요. 안면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경기 막판 시점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인내심, 규율,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준TV가 통계 매체 그라운드 빅풋과 협업해서 세부 기록 또 분석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조별리가 끝난 시점에 한국의 경기 지배력은 상위권이었어요. 스페인이 최상위권이고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잉글랜드, 포르투갈 같은 팀들이 좀 필드 틸트라고 해서 공격적에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는데 50% 이상 가져간 팀에 당당히 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16강에 오른 다른 아시아 팀이죠. 일본과 호주는 40%도 안 될 정도거든요. 특히 이번 대회는 점유율을 포기하고 역습을 하는 축구에 실리 축구를 하는 팀들의 성과가 좋긴 했는데 한국은 공격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16강에 올랐다는 점,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지역을 지배했다는 점, 현대 축구
축구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는 좀 선진 축구를 구사하면서 16강에 올랐다는 점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죠. 월드컵의 첫 2경기 안면 골절 부상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의 경기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경기 마지막 순간 역전 결승골에 미친 패스, 슈퍼클래스의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영국 기자 폴 기블린이 어떻게 지켜봤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손흥민 선수의 그 어시스트가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반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수이자 토트넘의 스타죠. 훈련도 많이 못했고 안면 부상으로 인해 분명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마지막 패스뿐 아니라 그 패스를 하기 전에 돌파한 것도 대단했어요. 수비의 추격과 제어 속에도 공을 운반하고 지키고 적절한 순간에 패스를 보냈죠.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손흥민이 왜 믿을 수 있는 베테랑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책임감을 플레이로 입증했습니다. 대단한 부담이 어깨에 있었음에도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정말 이보다 더 대단한 극찬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심한 부담감을 이겨냈던 손흥민 선수의 정신력과 또 의지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 여기에 클래스까지 잘 설명을 했는데요. 폴 기블린 기자는 영국 기자지만 스페인의 또 통신원으로 스페인의 특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스페인 축구에도 정통하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마침내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과 활약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폴 기블린 기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아주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발렌시아에서 시작해 17살의 나이에 1군 선수로 경기에 데뷔한 선수니까요. 전 마요르카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를 시작해 경험한 것은 분명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기에서 특히 그렇죠. K리그도 아시아 최고의 리그이고 수준 높은 리그만 그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였으니까요. 이강인은 아주 좋은 크로스 능력을 가졌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끝내주는 왼발을 가졌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로 정말 좋은 패스를 투입할 수 있어요. 가나전에 교체로 나와서 보여준 경기력은 포르투갈전 선발 출전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이 정당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의 맞대결이 세계적으로 관심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 또 이강인 선수의 비상 이런 부분들을 좋게 이야기하면서도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호날두 선수가 이날 경기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는데 폴 기블린 기자의 표현은 더욱더 심했는데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날두가 한국과 경기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월드컵의 다른 경기들도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낸 올 시즌 경기들도 부진했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날두는 37살로 나이가 아주 많은 선수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 경력을 끝내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속도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적으로 움직이는 9번 공격수처럼 뛰고 있죠. 벼락같이 골문을 타격하고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의 예전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더 못했어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안 좋았어요. 월드컵 본선 9번째 골을 넣겠다는 것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어요. 호날두의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플레이였다라고 또 포르투갈 기자도 얘기를 했었던 만큼 폴 기블린 기자도 호날두가 너무나 골에만 집착하면서 망쳤다라고 진단을 했고 이제 전성기가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3개의 아시아 축구 연맹팀이 16강에 오르는 새로운 역사가 벌어졌는데요. 아시아 팀들이 이번 대회에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폴 기블린 기자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16강에 올랐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유명한 승리를 거뒀죠. 호주도 16강에 올랐습니다. 사실 엄밀히 호주는 아시아 대륙에 속한 팀이 아니지만요. 하지만 아시아 연맹 소속으로 아시아 예선을 돌파한 팀이죠. 그러니 아시아의 세 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팀들이 왜 발전했는지 물으신다면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칭 퀄리티도 그렇고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중요한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많아요. 아시아 리그도 강해지고 있고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은 큰 대회 경험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경험을 해왔기에 이제 아시아 축구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팀이 올라갔는데 다음에 더 많은 팀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피파가 더 많은 본선 티켓을 아시아에 줄 것이고 더 많은 팀이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시아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실하게 올라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격차, 좁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월드컵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더 많은 출전국이 참가할 다음 월드컵에서는 더 많은 팀들의 선전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아시아 팀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8강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 세계 최강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도 1위고 우승 후보 1순위고 또 이번 대회에서 카메룬의 충격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인 팀인데요. 피파 공식 채널은 손흥민 선수와 비니시우스의 맞대결이라고 압축을 하고 있어요.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이기 때문입니다. 네버 기법, 임파서블 이스 나띵,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를 태극기에 새긴 한국 선수들의 승리 세레머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구,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브라질과의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열심히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의 월드컵의 주인공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월드컵은 조별리그 일정이 끝나면 하루 정도 휴식기를 갖고 16강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서 또 유럽 리그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치르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한 달이 채 안 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식일 없이 16강전이 바로 시작합니다. 12월 4일 일요일 0시에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로 16강전이 시작되고요. 새벽 4시에는 아르헨티나와 호주가 경기합니다. 호주가 과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놀라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12월 5일 0시에는 프랑스 대 폴란드, 새벽 4시에 잉글랜드 대 세네갈이 펼쳐지고요. 12월 6일 화요일 0시에 먼저 일본 대 크로아티아, 그리고 새벽 4시에 브라질 대 한국입니다. 16강전 마지막 일정은 12월 7일 수요일 0시 모로코 대 스페인, 새벽 4시 포르투갈 대 스위스인데요.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승자, 그리고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 승자가 8강에서 만납니다. 지난대회 준우승국인 크로아티아, 역대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의 맞대결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겠지만 한일전이 월드컵에서 펼쳐지는 건 어떨까? 아시아 축구 팬들, 한국 축구 팬들, 일본 축구 팬들 모두가 상상하고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